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주간 장원장 Q&A 시작하도록 할게요. 입시. 자, 입시. 주주님, 일반고 1학년인데, 띵띵띵띵 해서 이과에 관심이 가고 문과 과목이 더 잘 나오신대요. 그리고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수학을 아예 못하진 않는다고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사연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1학년이니까 이제 1학년 이제 2학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1학년 때 아직 선택 과목으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간호학과라고 우리가 이과 지망으로 가는 거면 이과 선택해서 빨리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말 힘들어서 안 돼도 문과로 나중에 전환을 해도 사탐 과목들은 비교적 그 과탐보다 공부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거기다 수학을 내가 이과용 수학을 더 해놨으면 당연히 이제 문과형 수학으로 전환했을 때 상대적인 점수가 더 잘 나오겠죠. 물론 지금 통합형 수능이라 미적분, 그 기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실 문이과의 차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문과형 과목을 선택했을 때도 그다음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과형 공부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 편 국어로 들어갈게요. 강주님 3주 전에 해주신 건데 제가 대답을 엄청 늦게 드리네요. 중1 아이 어휘가 독해다 교재로 공부할 때 인강을 회차별로 꾸준히 듣는 게 좋을지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매일 20분씩 3일치씩 개념 문제풀이 분리해서 책으로만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요. 인강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3일치씩이 힘들 것 같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요 고민하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책들이 웬만하면 인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죠, 사실. 공부하기에. 그런데 인강을 메인으로 하는 건 이제 고등 한 2학년 이상 컨텐츠 할 때는 저는 인강이 좀 더 메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 컨텐츠들은 어떤 영역이든지 가능하면 책으로 공부하는 걸 먼저 하고 힘든 부분, 모자란 부분은 인강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자, 요게 인강이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EBS, 그 중학 EBS 가시면 어휘가 독해다. 고교 수능편은 EBS-I, 고등 EBS죠? 거기 가시면 있습니다. 수능편 있고요. 총 30강으로 돼 있고, 한 강이 한 30분 정도 돼 있어요. 3강 들으면 1시간 반이죠. 되게 길어요. 그래서, 물론 이 인강 내용도 되게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적어도 1회독 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다 보고, 그 단어 어휘에 대한 설명들이 좀 힘들거나 어려운 강이 있어요. 그런 강만 골라서 인강 들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내가 충분히 이해 잘 되고 내용도 내 걸로 충분히 책으로 잘 만들었다면 아예 안 들으시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안 들으셔도 충분해요. 자, 71TV님, 원장님 예비 중 엄마입니다. 최신 대입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때랑 너무 다르니 볼 때마다 어렵고 알겠어. 진짜 입시 공부도 미리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미리 좀 알아두면 내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계속 어렵거나 미친듯이 복잡하진 않아요. 원장님 바쁘시겠지만 국어공부법 중학교 때 해야 할 거, 고등학교 때 해야 할 거 좀 더 자세한 커리큘럼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고등 때 배우는 고전시계는 시간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거요. 고전시가 중학교 때도 일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신 데뷔할 때 고전시가 작품이 있으면 그때 공부하시면 좀 좋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전시가를 딥하게 공부한다? 적어도 3학년 2학기 뒷부분 11월, 12월 가서 그리고 그 이과형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1학기 대비로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1, 12월, 1월 달쯤 해도 충분합니다. 중학교 때는 국어를 비문화 어휘 챙기면서 국어 내신만 챙기면 될까요? 틈틈이 독서하면서요. 저는 일단 제가 그 국어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제가 선행공부법, 대체적인 성공한 선행공부법 이래서 그 영상을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미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어휘랑 비문학만 좀 메인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국어 공부에 다른 시간을 내기 되게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게 지금 방문식이 맞다는 얘기죠. 고등 가면 국어가 정말 어렵다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제시문을 실제로 고등 때 그 제시문을 복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막 공부하지 않는데 수능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힘든 거고요. 그리고 문학을 느낌적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문학 이론 공부하는 걸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요건 방학 때 이럴 때 하시면 충분하고요. 문법은 내신 대비할 때 타박타박 좀 깊게 내신 대비할 땐 깊게 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원장님 국어 영상을 다 봤는데 좀 더 고등까지 자세한 국어 로드맵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이거 고등 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국어 관련 컨텐츠들을 꽤 많이 찍어놨잖아요. 그런데 선행 공부하는 국어 고등 선행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거는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찍어 드리고 하는 방법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Q&A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쯤이면 좋아요 눌러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S님. 선생님, 저는 중1 학생이에요. 중1 학생이, 제가 원래 학생대답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학생분들이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홍콩로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 수학 선행 중이고, 1-2도 다시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2- 개념은 지금 안 나가면 2학년 2학기 시험을 못 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방학 영상만 보셔서 그런데, 수학 준비하는 영상 있죠. 선행 준비하는 영상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형이랑 대수를 계속 섞으면 대수를 깊게 못하는 문제도 생기고 도형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너무 1학년 학생인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네요. 2학년 2-2 개념 못해가지고 시험을 못 볼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2학년 2학기 내용이 2학기 내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르칠 때도 제일 힘듭니다. 아이들이 완성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양이 정말 많아졌어요. 신기하게 3-2보다 2- 내용이 양이 더 많고 응용도가 더 높아서 애들이 훨씬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해도 문제 안 됩니다. 대신 저는 대수 파트 1학기 공부를 좀 더 쌓아가라고 말씀드릴게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공부 쌓아가시면서 1-는 지금 현행이잖아요. 현행은 이제 일정 비중 학교 수업 듣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2-는 지금 너무 성급하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학기 공부가 탄탄하다면 2학년 올라가서도 2학년 들어가는 여름방학 때 2-1을 하셔도 충분해요. 그때 개념 잡고 하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주소님? 뭐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1인데요. 수학 상하를 개념원리 실력정석으로 나갔습니다. 점검하기에 고2 모고 3월 모의고사 봤는데 2등급 나왔어요. 오! 이거 실력정석도 개념서인데 이 밑에 물어보셨거든요. 실력정석 개념서요. 좀 어려운 개념서 있죠. 개념서만 봤는데 2등급 나왔다. 시간을 제한해놓고 똑같은 시간 내에 풀었다 그러면 너무 훌륭한데요. 이건 되게 놀랍네요. 수원을 진행해도 될까요? 센이나 일품 같은 거 안 풀리고 넘길라니 찜찜한데 아이는 수원하고 싶어요. 자, 중1 학생이죠. 아직 시간 많습니다. 지금 수원 나가고 수투 나가고 미적분 해도 다시 돌아와서 수상화 복습 공부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수원 하고 싶잖아요. 거기다 2등급 정도 나왔으면 이해도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한 공부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진도 과감하게 나가시고요. 그 대신 수원 했을 때 좀 수원을 공부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앞에 개념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때 돌아와서 그때 이제 수상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좀 더 나가다가 힘들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더 나가고 또 돌아와서 다지면서 일품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또 아이가 스피드 내서 한다니 얼마나 기특해요. 수원을 한다니 얘가 그쵸? 드럼걸림 1주 전인데 원장님 오래 기다렸네. 에너지 충전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중2 저희 아이 수학학원 다니다 그만두고 인강을 들으며 홍콩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선택을 하셨네요. 그런데 계획 잡고 공부량을 정하는 게 쉽지 않네요.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만큼 공부량을 정해야 할까요? 엄마 입장에서 느슨해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공부량의 기준에 대해서. 자, 학원에서 보통 시키는 거에 저는 평균적으로 3분의 1 추천드려요. 그런데 3분의 1은 너무 적으니까 2분의 1 정도 추천드리고 학원 커리큘럼을 최초에 이제 홍보한다 그러면 정해야 돼요. 내가 2개월 안에 끝낼지 3개월 안에 끝낼지 그 기준점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을 열어서 챕터를 나누고 한 주에 내가 얼마씩 할 수 있는지 설정을 하면서 구체성을 가지고 전략을 먼저 정한 다음에 마치 내가 수업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공부를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을 커리큘럼을 먼저 정해놓고 도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존 학원에서 시키는 거에
100% 똑같이 하시면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 분량만 해도 충분하고 대신 그게 다 됐을 때 반복 복습으로 더 심화를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잘 끝났을 때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어를 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자, 영어 Q&A 영어 편 들어가도록 할게요. 헬로님, 반복해서 시청 중인데 포인트만 딱딱 짚어주신 하나로 놓친 게 없나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너무 칭찬을 너무 세게 해주셔서 제가 민망해서 못 읽겠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그 초 집에서 중앙 0단어 외우기야 듣기와 원서 읽기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3800제 중1 인강 들으면서 풀고 있는데 정답률은 다 맞거나 가끔 한 개씩 틀리는 정도인데 이 문제집으로 3, 5회 독후 중2, 중3도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문법으로 바꿔야 할까요? 제가 대치동 탑시크릿 영어 선행 요 비법 알려준 거 보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3800제가 되게 좋은 그닥 홍공하기엔 좋은 문제집 아니라고 제가 비추드렸죠. 제가 비추드려야 될 건 확실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 번 보기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3호해독을 하신다 그러면 3호해독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는 한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2회독만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공부할 때 문법 내용 모아가지고 정말 암기가 돼 있는지 이제 문제 푸는 중심보다는 내용 전체 정리하는 걸 좀 더 메인으로 두시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틀린 것만 오답 복습 문제풀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건 좀 빨리 끝나겠죠. 그리고 3800제를 이 정도 할 정도였으면 초5가 할 정도였으면 제가 영어 선행 탑시크릿에서 강조 드린 문법의 방식으로 이제 문법서 한 건 진자령 추천드렸을 거예요. 그럼 진자령 같은 좋은 책으로 넘어가서 그걸 반복하셔도 괜찮습니다. 3800제는 내신 대비할 때 그때 특정 영역 문제풀이 연습할 때 나중에 보면은 도움되기 때문에 굳이 3800제로 1, 2, 3학년 올라가는 건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문법서 하나 정해가지고 반복 완성하신 거 충분히 도전하셔도 됩니다. 자, 드럼걸님 오랜만이에요. 원장님 정말 스마트맘이 되기 위한 소중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저희 아이 여름방학 때 탭스 응시에서 429점 플러스 레벨 나왔어요. 오, 탭스 어느 정도 점수면 전국 자사고에서 안정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목표 설정 기준으로 원장님 조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환산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것들은 유탭스로 바뀐 지 꽤 됐죠. 근데 탭스 기준에서 그 외고 학생들한테 제가 추천할 때는 900점 정도를 넘겨야 네가 내신 볼 때 새로운 단어가 미친 듯이 쏟아지지 않아서 소화하면서 갈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점수로는 한 525점 정도입니다. 이러면 이제 1, 2등급 때 노릴 수 있고 실제로 외고에서 영어 진짜 넘사벽으로 잘해서 1등급 계속 찍어주는 애 내려가지 않고 찍어주는 애들은 거의 탭스 기준으로 예전에는 95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563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해주신 485점은 844점인데 이 정도면 내신을 따라가거나 수능 1등급 받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의 괜찮은 성적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 학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어휘풀을 확장해서 저는 525점까지 도전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탭스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탭스에서 점수 받는 기준을 보시면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점수대만 보면 토플에서 105점이 넘어요. 이건 뭐 아이비리그 대학 집어넣을 만한 점수가 되는 거죠. 괜찮은 학교 30위권 이내 학교를 유학으로도 넣어볼 점수가 괜찮게 되는 거예요. 되게 훌륭한 점수긴 한데 외고 자사고 수준 영어 수준 자체가 되게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 학년도 있으니까 좀 더 다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900점 예전 탭스 기준 900점 기준의 점수를 만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거든요. 850점도 충분히 훌륭한 점수. 그러니까 유탭스 기준으로 485점도 충분히 훌륭한 점수지만 욕심을 조금 더 부리셔서 영어를 좀 더 완성하는 게 학교 가서 생활하기 훨씬 편해요. 왜냐면 진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글로벌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기 때문에 영어를 좀 더 많이 잘하시는 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추천드리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영역별 점수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가 리스닝에서 많은 점수를 따고 리딩에서 점수가 떨어진다. 그럼 밸런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밸런스가 나쁜 거기 때문에 보카나 그래머 리딩에서 점수가 골고루 나왔을 때 상위권 점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고
한 특정 영역만 확 높아서 점수가 나온 거다. 그러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골고루 점수가 나오는, 밸런스 있게 점수가 나오는 상태에서 그 9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성적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초5 아닌데 초6 과학부터 듣고 중등과학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자, 초6 과학 책 교과서 그냥 1회독 한번 하시고요. 중등과학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초5면은 이제 거의 초6이잖아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초등 그 교재들은, 교과서는 되게 재밌어요. 그림도 많고 좋은데, 사실은 그 중등을 위한 체계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흥미도 위주 중심으로 학습 자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체계성이 잡혀있는 중등 컨텐츠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있고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다면 더더군다나 추천드립니다. 드럼걸님, 약대 지망한다면 응시자 수가 적어도 선택 과목으로 화학원 선택해야 할까요? 주변 지인 엄마들께 원장님 면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니까 제가 일단 흐름을 놓잖아요. 어머니 추천 많이 해주세요. 자, 선택 과목으로 화학원 선택해야 될까요? 자, 화학원 선택이 제가 지난번 그 최신 교육정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지금 화학원 선택하는 아이들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원 지원이 선택이 30% 정도로 정말 많고 화원 한 15% 정도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약대를 진짜 갈 정도의 실력이면 화원 선택하고 1등급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화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약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화학 공부는 정말 많이 해놓을수록 대학 가서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지하고 약대 가서 정말 힘듦을 겪는 것보다 어차피 그 1등급 받을 정도의 공부량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화학하시는 게 필요하고, 화학하는 게 왜 더 중요하냐면 통합과학, 1학년 때 하는 통합과학에서 화학이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내용도 좀 더 많고요. 그래서 화원은 무조건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주간장원장 여기까지 1차로 제가 Q&A 정리해 드렸고요. 자, Q&A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모르시는 거, 궁금하신 거, 답답한 거, 자, 오늘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디테일하게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영상으로 찍어서 답변 드리고,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내용들은 기획 영상까지 딱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요. Q&A 2편 내일 올리도록 할게요. Q&A 2편에도 재밌는 내용 많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대치동 장원장 시즌 4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